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희정 아나운서 권재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정말 롤러코스터 장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올렸다가 내렸다 정말 어지러운 장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는 매수 사이드카가 걸렸는데 오늘은 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러니까요.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고민이 많은 시점이실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통해서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저희가 문자 소통 창구 그리고 유튜브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문자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오늘도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네 분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회정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회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인 만큼 네. 또 네 분의 고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시청자분들의 또 고민이 깊어지는 또 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일단 시장 이슈부터 먼저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저께는 또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오늘은 그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도 네. 보여줬습니다. 사실 어제 시장에서 뭐 전문가분들 모두 일단 긍정이다. 앞으로 좀 더 계속 상승 맞아요. 추세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일일 천하일지 그럼 네 분 통해서 일단 긍정인지 부정인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매도 금지 효과 하루뿐일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랑 되게 분위기가 사뭇 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매니저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네. 부정을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일단은 그래도 긍정 의견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네, 희망찬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맞아요. 매니저님? 조선일 매니저님. 네, 오늘 그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가가 빠진 건 당연한 겁니다. 어제 코스닥이 7.7% 이상 급등을 했죠.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거는 지난 코로나 때 그때 공매도를 15개월 정도 했는데 원래 6개월 하다 좀 연장해서요. 그때 3월 20일 날 9% 이상 급등을 했고 24일 날 거의 8%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어제가 7.9% 정도 올라서 세 번째로 역대 코스닥이 가장 급등했던 그런 때인데요. 당연히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러죠. 선생님들이 정답이 A다 그러는데 항상 B, C를 찍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정부가 했던 거는 뭡니까? 공매도 금지입니다. 공매도 금지란 얘기는 공매도가 많은 종목을 보라고 그랬는데 딴 걸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게 오답이죠.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특히 이제 그 나라의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손은 정부입니다. 정부가 결정한 거는 이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에코프로 관련해서 말씀을 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또 지금 드릴 건데 에코프로를 어제 보니까 가장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 모든 2차 전지 종목 30개, 50개 되는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에코프로만 오늘 3.74% 강세를 보였죠. 어제 상한가에 슈팅, 종가 베팅 하신 분도 오늘 수익이 났습니다. 에코프로만. 왜 그런가라고 보시면 간단합니다. 2차 전지 중에 가장 많은 쉽게 얘기해서 주식 상장돼 있는 주식이 2,262만 주입니다. 에코프로가. 근데 공매도가 이제 650만 주가 있기 때문에 상장돼 있는 주식상 25% 가까이 쉽게 얘기해서 전체 상장돼 있는 주식수 중에 4분의 1이 공매도입니다. 가장 많아요. 그리고 숫자로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가장 많은 거는 에코프로입니다. 무려 1,8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에코프로 BM은 좀 빠졌지만 에코프로가 어제도 1등 대장주로 나서면서 제일 먼저 상한가에 안착을 했고 오늘 장중에 제가 어제하고 오늘 계속 모니터를 했거든요. 12시 15분에 밥도 안 먹고 제가 모니터를 했는데 보니까 12시 15분에 가장 낮은 가격, 그러니까 가장 15분에 딱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12시 15분에 가장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3% 상승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2차 전지 관련 종목도 특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은 올라갑니다. 우상향에서. 뭐 하루에 어제 상한가 30% 갔기 때문에 오늘 3% 올라간 거 약거라고 하는데 다른 종목들 다 빠질 때 지금 에코프로 BM 보이고 계시지만 4.85% 빠졌지만 어제 상한가를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 빠져봤자 어제 올라간 거에 거의 한 25% 이상은 수익을 나고 계시는 거죠. 바닥에 샀던 분들은. 자,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대차가 줄어들 겁니다. 대차 잔고가. 무슨 얘기냐?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맡겨놓고 주식을 빌려오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대 밑에서 공매도를 쳤던 어떤 세력들은 지금 가슴이 콩당콩당합니다. 왜냐하면 80만 원이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뭐 하루만 해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들은 지금 여러분들 어제 너무 코스닥이 말씀드린 대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제 조정의 절반 정도 딱 조정을 한 겁니다. 걱정하실 필요 하나 없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들 12월 산타랠리 분명히 금년에는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떤 기회? 매수 기회,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시고 분명 오늘은 어제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 말씀드렸죠. 지난주 화요일 날 이 시간에 나와서 분할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모든 분들이 반대할 때 저 혼자만 긍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때도. 그리고 목요일 날 방송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매도했습니다만 다시 매수 들어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 다음 주 충분히 여러분들이 조정이 오거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고 좋은 종목들 특히 공매도가 잔고가 많은 종목들 위주로 매수해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여전히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그런데도 일단은 네. 이런 극한의 변동성 장세가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말도 좀 여기저기 많이 들려오더라고요. 맞아요. 오늘 전문가 세 분도 부정 팻말을 들어주셨는데 그럼 유의할 점이 있는지도 들어봐야겠죠.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일단 조정 장세를 조금 더 예측을 해봐야 될까요? 사실 지금 전일 같은 경우도 시장이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일단 공매도 금지 효과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지수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은 2차 전지주 그리고 오후에 보니까 반도체주들이 조금 더 지수를 좀 견인해줬더라고요. 오늘 같은 경우 결국 2차 전지 쪽에 에코프로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또 하락으로 나와주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이 또 확대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 말은 결국 지금 금리 부담이 완화가 되고 있고 수출지표도 개선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는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있어서 지금 민감하게 시장이 움직인다기보다는 수급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예탁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예탁금이 마이너스를 찍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매도세로 계속 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공매도 단순히 이슈 하나만으로 시장을 올릴 만한 부분들은 저는 현저히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공매도 잔고가 그만큼 많이 쌓여있게 되면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한정 쇼커버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한정 쇼커버가 되지가 않는다는 점을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단순히 공매도 금지 효과로 인해서 개인들이 느낄 때는 이제부터 2차 전지주들이 쇼커버가 들어올 거니까 매수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좀 착각을 또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오고 변동성이 나와준다고 할 뿐이지만 일단 대차 잔고가 계속 그만큼 많이 쌓여있다는 것은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높다는 소리는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을 내다볼 때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전혀 살아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지금 집중하는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공매도 금지 쪽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수출 지표가 개선이 되는 쪽에 좀 집중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최근에 2차 전지 쪽에 매수로 지금 가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반도체 쪽에 좀 가담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 지표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럴 때 개인들이 공매도 금지 효과로 2차 전지 쪽에 좀 많이 몰릴 때 오히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유턴을 해서 반도체에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지표가 개선이 되고 있고 숫자가 찍히고 있잖아요. 공매도 금지 효과도 물론 하나의 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은 해주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외국인과 메이저들이 좀 몰려있는 구간들은 현재는 저는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2차 전지 쪽에 사람들이 몰릴 때 오히려 이럴 때 좀
반도체 쪽에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수급이 좋아지지가 않으면은 2차 전지 쪽에 몰리는 것도 결국에는 들어오는 고객 예탁금이 없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의 일부 매도를 진행하고 2차 전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정쩡한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상승이 어느 정도 좀 어정쩡한 종목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부분에서는 시장에 현재 들어와 있는 자금을 가지고 2차 전지에 좀 들어가냐 아니면 내가 지금 반도체 쪽에 포트를 조금 더 늘리냐 그 차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이 계속 올라간다고 보기보다는 변동성 장세가 꾸준히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장 긍정론자, 부정론자의 말을 둘 다 들으니까 뭔가 네. 더 헷갈리는 기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잖아요. 2차 전지 업황에 정말 중요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이제 일반 공모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오늘 2차 전지 섹터의 분위기가 약간 좀 꺾인 듯한 모습이어서 이 청약에 참여해야 될지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매니저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2차 전지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 청약 공고를 할 때 이미 이제 지난달이죠. 12월 30일부터 5일 동안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지금 앞에 나온요. 주당 희망 공모 가격이 36,000원에서 44,000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의 한 50%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뜻은 뭐냐? 아까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IPO에 특히 이제 요즘 IPO 시장이 많이 죽었고 거기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좀 그래서 이쪽에 쉽게 얘기해서 이제 공모청약을 하려고 하는 기관들도 많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더 호재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만약에 36,200원에서 44,000원 정도 된다면 거의 한 3조 내지 3조 5천억 정도가 최대 예상 시가총액이 되는데 네. 여기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1조 내지 1조 5천억. 저도 이제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그렇게 시가총액, 그러니까 공모청약을 내일 10시부터 오후 4시 이틀간에 걸쳐 진행이 되는데 굉장히 괜찮은 가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만 원대, 2만 5천 원, 3만 원 미만이면 저는 괜찮다 보여지고요. 내일 아시겠지만 미래에셋증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NH투자증권에서 하이투자 세 군데 증권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전체 공모청약 주식 수는 180만 주인데 전체 투자 금액의 전체 공모청약 주식 수의 미래에셋이 거의 한 70% 가까이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한 주를 받으시려면 거의 한 18만 1,000원에서 한 22만 원 정도 여러분 예탁금을 넣으셔야 됩니다. 근데 10주 정도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나오시죠. 그래서 그 정도 넣으시면 될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3만 원 미만, 그러니까 2만 5천 원 내지 한 2만 6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된다면 괜찮은 가격인 것 같으니까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일반 공모 청약이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어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최진욱 팀장님께서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반도체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반도체를 봐야 할까요? 맞아요. 또 신혜서 소장님께서는 네. 지난주 내내 또 반도체 장비, 또 화장품 맞아요. 기업들 계속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리뷰 차원에서 오늘 또 이런 종목들이 크게 올랐었더라고요. 신혜서 소장님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옮겨간다기보다는 이미 다 진행이 된 지가 지금 뭐 6개월이 넘은 상태고요. 계속해서 이거는 주도주였죠. 그리고 지금 뭐 오늘 완전히 포텐을 터뜨려가지고 다 역사적 신고가를 다 가버려서 지금 이거는 다 후에 얘기하는 2주 동안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건 앞으로도 주도주겠죠. 지금 이제 뭐 시간이 좀 늘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D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D램은 뭐 미세화된다 그러고 낸드는 고단화된다고 하잖아요. 낸드는 위로 싸니까. 그러니까 지금 D램은 어디까지 왔죠? 그게 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랑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3강으로 이제 재편이 그냥 확실히 끝나서 어차피 후발주자 쳐들어오지 못하니까 우리끼리 뭐하러 경쟁하냐. 10나노 뭐 그 수치를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치열하게 비메모리에서 메모리 저기 걔네들처럼 하지 말자. 삼성전자랑 TSMC를 하지 말자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가렸어요. 숫자를 1X, 1Y, 1Z, 1A, BC로 나가기로 셋이서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무건에. 그래서 안무게 약속을 해가지고 근데 1X, Y, Z가 이제 뭐 15, 14, 13 뭐 이 정도로 나가고 지금은 1A, 1B로 가는데
13, 12나노 정도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D램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10나노에서 9나노로 가서 한 자리가 돼버리겠죠.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 머리카락보다 얇은 굵기로 보이지도 않는 그 선폭이 줄어드는 거죠. 그 선폭이 조그맣게 밀집된다고 해서 미세화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고 낸드는 지금 어디까지 갔나요? 뭐 238이니 246이니 층이에요. 층. 63빌딩 너무 오래됐다.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 2배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쌓느냐 두 번에 쌓느냐. 그러니까 우리 동전 쌓기 하다 보면은 두 개로 나눠 쌓으면 쉽잖아요. 50개. 아니면은 150개를 쌓을 때 150개 한 번에 올리면 무너지죠. 50개를 한 번에 50개 쌓으면 쉽잖아요. 뭐 트리플 스택이니 뭐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200단 이상 가고 있고 저기는 비메모리는 어때요 지금? TSMC랑 삼성전자가 뭐 2나노 그쵸? 앞으로 뭐 2나노로 한다. 그다음 뭐 1나노, 0.8나노. 예전에는 어땠어요? 예전에 막 70나노에서 70나노, 막 30나노, 20나노, 10나노 숫자가 확 떨어지잖아요. 지금 이제 더 이상 확 떨어질 수가 없죠. 확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겨우 막 0점 몇씩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에서는 확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 그럼 뭐예요, 이제는?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 불량품 덜 나오게 하느냐? 바꿔 말하면 수율 높이느냐? 그거의 경쟁으로 가잖아요. 메모리 반도체든 비메모리 반도체든. 그러니까 수율 쪽에서 수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정에서 어닐링 공정이라는 게 뜬 거죠. 사실 8대 공정에 들어가지 않는 공정이거든요. 연결시켜주는 그냥 브릿지 공정인데 거기 중요도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 거기가 지금 엄청나게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의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맡은 DIT가 급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 달에만 47.16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이오테크닉스는 삼성전자 향이거든요. 오랫동안 삼성전자의 파트너였고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대장은 SK 하이닉스죠. SK 하이닉스고 그 위에 미국 시장에 엔비디아가 있죠. 엔비디아 그다음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DIT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고 엔비디아, 삼성전자, 이오테크닉스 이렇게 이어지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어닐링은 막 이렇게 울퉁불퉁 튀어나온 것들을 이렇게 다시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열로 하느냐, 뭐 고압 수소로 하느냐, 레이저로 하느냐의 차이인데 어쨌든 지금 이오테크닉스도 지금 뭐 DIT 못지않게 25.92가 올랐어요. 고가상으로. 물론 SK 하이닉스 향인 DIT가 세죠. 그 다음에 후공정에선 지금 어떻게 됐죠? HBM이 아까 낸드가 위로 쌓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D램을 쌓기 시작했어요. D램은 원래 선폭을 미세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낸드가 위로 쌓는 거고. 근데 D램을 이제 쌓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게 HBM이잖아요. 근데 D램을 쌓으려면 우리 그거랑 똑같아요. 치즈 샌드를 만드는데 위에 크래커가 있고 가운데 이제 붙이려면 치즈를 녹여서 붙여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솔더 볼이란 걸 볼로 붙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 있는데 많이 층을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최대한 그 안에 접착제를 완전히 밀착해서 눌러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본딘 장비들이 뜨는 것이고 그거의 대표적인 이제 한미반도체는 뭐 거론할 뭐도 없죠. 한미반도체 오늘 또 역사적 신고가를 갔어요. 네. 걔는 이제 다리미를 누르듯이 다리미에 열을 가해가지고 우리가 힘으로 눌러가지고 옷에 주름을 피잖아요. 그것처럼 하는 방식이 TC본더 열압착 본더고 한미반도체가 뜬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저기가 있는 거죠. 다리미로 하나하나 엄마가 옷을 다리다 보면은 애가 계속 뭐 애가 많아고 애가 셋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와이셔츠가 많아요. 그럼 엄마가 야 이거 너무 힘들다. 그냥 세탁소에 맡겨. 그럼 세탁소에 가면은 그냥 통째로 집어넣은 다음에 거기서 열로 다 펴요. 50장을. 그렇게 지금 그 방식으로 하는 것이 STI랑 PSK 홀딩스예요. 근데 여기서도 STI가 약간 SK 하이닉스 향이거든요. STI가 PSK 홀딩스보단 강하지만 둘 다 엄청난 시세예요. 지금 둘 다 지금 2, 3개월 조정을 마치고 다시 2차 상승을 시작하니까 곧 다시 또 신고가를 갈 확률이 높은 거죠. 화장품 얘기는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반도체 장비에서 얘네들은 주도주다. 그러니까 무슨 공매도고 뭐고 그 전에 무슨 어떤 흐름이고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뭐 STI부터 한미 반도체까지 지금 신고점 기록했지만 앞으로도 추세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다. 뭐 시장과 무관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테마주 이슈도 하나 들여다볼게요. 네. 빈대 이슈가 지난달부터 나오더니 그러니까요. 시장에서 테마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뭐 오늘은 경농이 상한가에 들어가더니 인바이오, 뭐 경남제약까지 우르르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시간의 거래소는 지금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정규장에서 상한가를 가버리면은 네. 또 불나방들의 또 손이 갈 맞아요.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테마주들을 지금 매매를 좀 해봐도 될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빈대 테마주 과연 지금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금 특히 이런 단발성 이슈 테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시장 변동성이 워낙 클 때 오히려 업황으로 가는 종목들의 추세가 안 좋을수록 이런 종목들이 단발적으로 굉장히 탄력이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는 이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는 좋은 퍼포먼스가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단발성이기 때문에 또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 쪽이 좀 부각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존의 살충제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살충제를 도입한다는 소식으로 또 이제 경동이나 조비나 이런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말 그대로 테마성의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바로 따라잡기 매매보다는 그냥 저는 좀 안전성을 약간은 추가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이런 불나방 스타일이 좋다 하시면 네. 소액의 매매만 진행하시고요. 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좋지 않은 날 단발성으로 공략을 해보셔도 괜찮지만 이 종목들을 막 내가 지금 빈대 테마가 너무 떴으니까 좀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야지라는 마음가짐으로는 좀 접근하기에는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이니까요.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소액으로 공략을 해볼 만하다. 수급을 보면서 들어갈 만한 그런 단발성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뭐 누보, 아미노, 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